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께서 취임 후 3년간의 경북교육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북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경북은 사상 초유의 산불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차량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킨 교직원, 마스크 보급과 숙소 제공에서 심리치료까지 신속히 대응한 교육청,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산불 기간 내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온전한 교육복지 119 긴급 지원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내이것을 비롯한 5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약 23억 원 규모의 생계위험 상품을 지원하며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APEC 교육장관의 글로벌 교육개혁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경북교육의 글로벌 전략과 포용적 협력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경북교육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협력으로 내일의 혁신을 이루는 경북교육의 힘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26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취임 3년을 맞아 저는 도민과 교육감 여러분께 드린 약속의 실천과 경북교육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약속에 대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건강 지원을 통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음건강 종합대책은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부문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킨 성과가 컸습니다. 자살 학생을 3분의 1로 줄이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도내 138개 학교에는 마약 유입,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생애 주기별 민성 교육을 토대로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할매 톡톡데이와 같은 함께해요 감사운동을 통해 자발적인 감사 문화와 따뜻한 소통이 학교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통한 학업 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초기본 학력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5년 연속 기초학력 전담교사 57명을 배치하고 책 읽어주는 학부모 사업과 경북 문해력 웹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전금 성취 인정제는 인문, 외국어, 통합 영역으로 확장되어 더욱 풍성해졌으며 경계선 진흥 및 난독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가오는 2028 대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8일과 10월 2차례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적용한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은 누적 이용자 500만 명을 돌파하여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고 GAI 랩은 AI 서비스 꾸러미를 3탄까지 보급하여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4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제도, 인공 와우 시술,
보행 로봇 재활비 지원, 다자녀 장애학생 가정 연 150만 지원 등 교육복제 사업체들을 세심히 메우고 있습니다. 대체 학교 기능 확장을 통한 교육 정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새로운 학교 모델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본격화하였고 총 9개의 정조학교를 시범 운영하며 새로운 정조형 학교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교육과정, 도농 이용 교실,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학교의 형폐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배움을 중심에 두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따뜻한 경북교육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기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으로 경계를 허물고 안착으로 만족을 더하며 전환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먼저 확장으로 경계를 허물겠습니다. 전국의 교재원과 예비고사가 참여하는 AI 활용 교육용 앱 개발 공모전 개최를 시작으로 경계를 허문 경북교육의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와 IB 프로그램은 구미 원담초등학교와 도내 첫 IB 후보 학교 승인을 받았고 50개 학교가 마중물이 되어 중국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세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 내외의 80도 중학교 졸업생이 경북의 특성화고로 유입되고 있으며 전체 고등학교의 80도 학생들의 중학교 졸업생들의 입학한 그 학생 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1561명이 전체적으로 그중에 1000명 정도가 특성화고입니다. 그리고 경북의 중학교로 다시 나간 학생은 376명입니다. 그래서 4배 이상 타시도에서 우리 경북에 유학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제조 분야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가 지난해 흥해보고 이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강한 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경북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도 내실 있게 확대하겠습니다. 6월 중순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학생의 취업비자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경북형 유학생 유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외 교육 정보화와 R 컴퓨터 지원으로 국제적 노블레스 오블 위주를 실천해온 경북 교육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의 해외 책부름이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경북 교육의 나눔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도전꿈 성취 인정제를 교원을 위한 도전 열정 성취 교육감 인정제와 학부모 대상의 삶 성취 인정제로 확대하여 교육 공동체 전반에 도전 의식을 북돋우고 성공의 경험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착으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을 더하겠습니다. 최근 폐교를 활용한 오토 캠핑장이 교육가족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없는 가정이나 장애 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발명 캠프, 전체 관측 교실, 학부모니 수단 활동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고 협력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경북교육의 학교 업무 경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업무 배송 서비스, 인생도서관, 모바일 업무용 메신저 시범 개통으로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착시키겠습니다. 교권이 확립되어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사안 발생 즉시 변호사 및 대응팀을 투입하여 법률 대응은 물론 치유와 회복의 과정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정착시켜 교권이 단단히 자리 잡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 분야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227명 정원, 230 제공학교의 종사자 상시 근무 전환, 폐암 건강 건진비와 환기설비 개선 등 상당히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결과
조리종사원 채용 지원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경북의 체험교육시설은 이미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수학문화관 2학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미래교육직업관, 영화진로체험관, 인공지능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교육박물관, 학교수련원 등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최첨단 도서관을 건립하고 발명체험센터와 메이크센터는 직속 기반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체험교육 인프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정안으로 또 다른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역교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청 전부처가 참여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9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조직과 사업을 분급 개편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북형 유보 통합을 차근차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도청과 협력하여 연주와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을 경북 유아 무상교육 완성의 날로 만들겠다는 노력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도 8회 연속 입상하는 등 구성원의 높은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더 극대화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외부의 객관적인 조직 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누적되어 온 각종 사업들을 전면 평가하고 과감하게 재구조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의 약 30%를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 현장을 더욱 밀도 있게 지원하여 또 다른 경북교육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은 그간 축적해온 교육 성과와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APEC 2025와 연계한 K-에듀 엑스포를 준비해 왔습니다.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북교육의 진면목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내고 세계교육의 지도를 함께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늘 함께해 주신 교육가족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최근에 이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을 겪으셨고 그동안 도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경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재판 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소회를 좀 듣고 싶고요. 아울러 현재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재선에 대한 교육감님 출마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경북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계신 분들,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이 컸던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고통이 큰 만큼 제가 더욱더 경북 교육에 매진해서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내년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저로서는 경북 미래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경북교육 2기를 충실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과 그리고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 등 교권과 학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교권과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장에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북교육청이 향후 추진하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 교권 보호 비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이 안전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곳에서 잠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시도 교육청에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경북교육청에서는 2개의 안전체험관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안전체험관과 경주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찾아와서 안전체험에 그게는 종합적인 안전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또 아주 즐기면서 안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찾아오기 힘든 학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안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해도 늘어나고 자살도 늘어나고 중독적인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대책을 해서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배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 키우는 아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빈틈없이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위치 있을 때 또 우리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주도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로 현장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적용하고 강화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은 안심병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방문 예약제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만약에 이 교권 침해가 생기면 바로 긴급 대응단이 투입되고 변호사가 하도록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고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변호사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공부를 더 강화하고 또 지원을 더 촘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국제저널 요원 기자입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인데 공교육 정상을 통해 사교육이 경감돼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교육비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고교 학점 문제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지 대학교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교육 부담이 큽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공교육비 부담이라도 줄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진학지원금도 지원하고 수학여행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 학교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과 후 교육을 학원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더 촘촘하게 하도록 하고 지금 넓은 학교가 되면서 학원가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넓음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동안에는 아이들 맡길 데도 없어가지고 학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넓음도 지금 만족도가 높고 충실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과 후 학교나 넓은 학교 이런
충실하게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진학을 위한 그런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초등학생들이 보면 자기 그 적성을 개발하고 취미 활동하고 특기를 키우는 이런 쪽에 다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교육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그런 공부를 좀 더 일찍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가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진학지원금이라고 해서 초3, 중1, 고1 때마다 1인당 10만 원씩 학교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진로를 찾고 진로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학하려는 그런 과목을 듣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그 어려움이 진짜부터 예측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 많은 과목을 누가 담당을 할 거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또 학교 규모가 적은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북에서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해왔습니다. 작은 학교끼리 서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인근에 가까운 학교끼리 다른 학교에 찾아가서 그 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학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온라인 학교를 경산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선생님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존 교과목 맡고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과목 맡으면 이것도 교재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1년을 지금 전면에서 1년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보완할 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교육감 협의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점검하도록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뉴스통신의 김도수 본부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대응책으로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감독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도시도 같이 함께 지금 병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그 학생들이 3학년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비자 개선 노력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이들의 그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 다른 대화 어떻게 MOU를 지금 진행을 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대학교를 진학할 때 우리 어머니가 경북대학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MOU가 거기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게 된 그런 배경은 첫 번째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고 선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제 나눌 때가 됐다. 우리도 옛날에 장학금받고 해외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에 가서 거기에 유학을 하고 정착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하고 또 지역에 지금 소멸될 그런 우리 경북의 위기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교육을 나누겠다는 그런 큰 비전 아래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 아이들의 그 출생률이 떨어지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기능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즈베이크를 제가 급히 2박 3일 만에 갔다 온 것도 그 중공업 쪽에서 용접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어에 좀 이쪽으로 키워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런 그 현실적인 요구, 우리의 나눔과 우리 현실적인 요구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돼요. 앞으로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장될 수 있고 또 폐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명 학원 학생들이 타시고여서 매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도 이달된 학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민을 학교할 때 가장 좋은 인재들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지금도 본국에 돌아갔다 한 2달 정도 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용허가제는 지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고용노동청에 우리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해달라 이것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의 취업비자 쪽은 우리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님 따라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도 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을 두드리고 또 우리 경북도의 광역비자 거기에도 포함시키는 걸 노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독일 쪽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자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학생들이라도 우리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전문대학만 나와도 취업비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을 취업하는 방법 학생들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길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면 해양 마이스터고의 우리 학생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항해사, 기관사가 되는 데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바로 운항선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희망을 받고 또 우리 기업들의 희망, 학교들의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이 맞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이성현 기자입니다. 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조 장관 체제 하에서 이제 이진석 장관 체제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진석 장관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 교육 기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이 장관과의 그 어떤 궁합 이제 기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궁합을 어떻게 맞춰가실 계획이신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큰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현재 계획은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장관 취임하시고 그 기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원회 장관, 이조 장관 다 거쳐왔기 때문에 빈틈없이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있겠습니까? 김은경 기자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의 김원균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이 있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경북에서도 이제 50%대가 넘는 이제 초중고 학교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교육 자료로 이제 그 격상 이제 그 지위가 떨어지면은 그 이제 활용률도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경북에서는 이 AI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멀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업무 경감하는데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AI를 접하고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 정도가 AIDT 교과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린다만 이것만 전적 사용하는 영어 수학 전공 과목인데 이 종이책이 있습니다. 종이책을 기본으로 하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을 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지금 수준이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가를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 수준을 알아야 가르치는 그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단평가를 내고 또 이걸 일일이 받아서 채점을 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든데 AIDT는 금방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평가 쪽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도 왜 이걸 많이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떤 시간은 서책만 가져갑니다. AIDT 안 쓰는 시간도 있어요. 어떤 시간은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료로 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제 원래 사용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계속 쓸 거고 이건 뭐 필요 없다 생각하면 학교에서 선택 안 할 겁니다. 학교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되더라도 필요한 학교에는 사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학교의 그런 판단에 맡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서 예, 대변인으로 김대우입니다. 예. 먼저 포항고등학교, 포항의 포항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설문조사도 하시고 지금 그 위원회 만들어서 협의회 만들고 그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추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어저께인가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되게 추상적이고 여기 뭐 하세월인가 좀 도민들이 이제 물론 포항 지역에서 제일 관심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바칼로레아 교육이라는 게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교육감님의 코멘트를 듣고 싶었는데 이제 해외 그 교육 철학인데 우리가 늘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경북만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는 없는지 항상 그 외국에서 그 들여오는 뭐 그런 거하고 융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교육감님의 그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평준화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제 그저부터 이 포항 지역 도의원님들의 도정 지지가 많았고 자율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가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제하는 경우도 전체 우리 교육 가족들의 설문조사 이것이 기반돼야 되거든요. 가족들을 원하지 희망하지 않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희망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여론을 살펴서 의견을 살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TF팀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의 경우에도 과학 중점학교도 하고 자원고 이집년도 하고 각 그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평준화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씩 이 전체 설명회도 하고 해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IB 참 물으셨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은 대구와 제주교육청이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성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의 전공이 교육학이라서 한국보다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성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그 교육 과정이 외국의 대학에 갈 때 유리할 수 있는데 국내 대학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 희망할 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걸 도입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커지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학교를 시범도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린 저 하나가 국가학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쪽이 세계적으로 함께 쓰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쪽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도 IB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자 주도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평가적인 강점이나 수업의 강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 도입하고 학교 희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하와이주에서 재작년에 우리 경북의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직접 우리 교육청을 찾아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명, 30명씩 10여 차례 우리 그쪽 교직원들, 자치단체 사람들이 우리 농업고등학교를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나름대로 직업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대로 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교육감님 잘 챙기시고 계시지만 예. 그 눈에 우리가 잘 드러나는 분야, 특히 체육 분야, 그 기능 경기 교육 분야 이런 것들 전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경북 교육을 참 제가 볼 때도 참 뿌듯한데 제가 저 체육 현장에 가서 감독님 보면은 응원도 열심히 하지만은 배한 팀에 가서도 박수를 쳐주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따뜻한 교육이구나. 전인 교육의 어떤 일면목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감독님도 교직원 체육대회 할 때 탁구도 치시고 체육을 스포츠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전국 소년체전이나 전국 체전에 항상 상주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시는데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주 예리하게 보시고 계시네요. 화순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육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 중에는 언론인에 대한 대접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소홀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육자다 보니까 이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이건 보여주기 이런 것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체육 분야에 특별히 관심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누구나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 이걸 찾아주고 이걸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해가 출세한 아이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5% 미만입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아이들 운동으로 키워주고 기능하는 아이들은 기능으로 키워주고 예능하는 아이들은 예능으로 키워주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능 경기대회도 가서 응원하고 끝까지 응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가서 응원하고 이런 전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체 때 제가 다른 교육감님보다 좀 오래 있습니다. 여기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전체 운동 선수들 찾아가면서 격려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학교마다 다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소아체나 전국 찾아가면 다 선수들이 모이니까 격려하기가 참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이들 격려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체육대회 저 탁구 선수로 나와서 4전 3승 1패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봐줬지 싶어요. 근데 그 정도의 기본 실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 대표님. 교육은 낙연뉴스백 투자하는 기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학생 학령 인구 감소 대응 안 운영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전국 학생 수도 줄어들고 교실에는 빈자리가 늘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전국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교육관님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출생률을 높이는 건데 왜 출생률이 낮은가?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 부담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집값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게 뭐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출생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일단 교육비 부담, 적어도 공교육 부담이라 줄여드리자, 또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노력,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이들 돌봄 문제입니다. 누가 돌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유보 통합도 지금 추진 중인데 아이들 돌봄을 우리가 또 학교 쪽에서 조금 더 책임지자. 이 학교 내에 있으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학교 밖에 그 센터들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일단 그 아이들 키우는 부담, 교육 부담을 줄이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을 낳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이 축 한 가지 하고, 이게 갑자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뭐 그저 유지하고 조금 더 늘고 이래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축은 다시도 아이들이나 해외 학생들을 유입하는 방법, 그게 방법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안동만 하더라도 밤에 나가면 인구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업종이 줄어듭니다. 장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 이민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민 받는 선단계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우리 한국에 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노력, 아이들 그 저출생의 그런 어린들을 도와드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다시도 아이들, 해외 아이들 유입하는 방법, 두 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언론인 여러분께서